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케이프 칼라인과 농장 근로자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니를 발치한 얼굴은 케이프 칼라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패션 갭이라고 하는데 청소년기에 많이 발치합니다. 패션 갭은 케이프 칼라인의 하나의 문화 코드로 그들의 아픈 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노예가 앞니를 일부러 부러뜨려 자신의 몸 가치를 낮추어 주인에게 복수한 행동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케이프 칼라인은 케이프 말레이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슬렘에게 찾지 않으며 그리카로 이동하지 않고 케이프 지역에 남아있었던 혼혈인들입니다. 이들이 대부분은 케이프 플랫 지역과 남아공 와인 루트인 농장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혼혈인들은 유전적 연구로 4개의 인종들, 즉 꼬이산, 반투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대부분의 칼라인은 꼬이산 여인의 DNA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이 케이프 지역에 들어와 마주친 원주민들은 꼬이꼬이와 산족이었습니다. 꼬이산들은 유럽인과의 마찰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었고 남겨진 꼬이산의 많은 수가 유럽 정착민의 농장 노동자로 흡수되었습니다. 식민정부 총독 판 플레이트버그가 1778년 장거리 여행을 통해 꼬이꼬이 분포 경계를 찾으려 했지만 10일 이상 여행을 해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판 플레이트버그는 꼬이꼬이들의 정착촌은 사라지고 대부분 유럽 정착민의 농장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목격하였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정착민이 정착할 당시 꼬이산 농장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과 지금의 농장 근로자의 생활 환경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꼬이산들과의 교류를 금지했지만 값싼 노동력의 필요로 꼬이산과의 접촉이 빈번해졌고 점차 농장 근로자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주 농장 근로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쁜 농번기에만 잠시 고용되는 일용직이었기에 집과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1800년경 담배는 농장 근로자였던 꼬이산과 노예들의 주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었습니다. 농장주는 매년 23kg에서 45kg의 담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농번기를 마친 꼬이산에게 급료 대신 음식과 담배 그리고 가죽을 주었습니다. 대형 가축을 운영하는 농장에서 꼬이산 노동자에게 급료 대신 빵과 멜론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배와 음식 외에도 생산물이나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웨스턴 케이프 지역 와인 농장의 경우 급료 대신에 음식과 와인을 제공하였습니다. 1920년경에 칼레돈 농장 근로자들은 현대화폐로 환산된 금액인 하루 120랜드 정도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1920년 당시 거주 환경을 보면 방 한 칸에 3명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아주 높은 유아 사망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때 당시 칼라인의 인구 증가율은 3.7%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백인들은 19%, 흑인들은 16.9%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937년에 발표된 논문 The Cape Colored People Today에서 이런 환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져 왔던 모습임을 지적합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농장 근로자의 96.4%가 칼라인들이고 43.9%가 결혼이 아닌 동거 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연구조사에 의하면 드라키스타인 농장 지역의 79%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무려 45%를 차지합니다. 2021년 현재 정부에서 공시한 최저임금이 시급 18.68랜드, 하루에 168.11랜드입니다. 현재 거주 환경도 평균 5명 정도가 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칼라인들에게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노예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백인과 칼라인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케이프 칼라인들에게 흔히 보여지는 패션 갭은 노예로서의 삶에 대한 반항이 현대 문화에 굳어진 모습입니다. 자신들을 열등한 계급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노예 상태입니다. 1700년대부터 농장에서 농장 근로자로 일하면서 거주지와 의류,
음식을 제공받으며 적은 급료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밀런 교수는 칼라인들의 경제적 노예 상태의 원인은 그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농장 칼라인들이 직면한 위기는 정체성 위기와 경제적 위기입니다. 먼저 정체성 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칼라인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혼혈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혼혈이라는 사실은 아파르테이드를 통해서 많은 칼라인들에게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1949년 제정된 다른 인종 간의 혼인을 금지한 법안과 같은 해 제정된 부도덕 법안은 백인과 유색인 간의 성관계를 부도덕한 범죄 행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칼라인들은 다른 유색인종과 혼합되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칼라인들은 범죄 행위의 결과물로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인구등록법 1951-3을 통해 정의된 칼라인은 백인도 원주민도 아닌 사람이다. 그들의 정체성은 법적으로 두 번의 부정으로 정의되어진 존재였습니다. 칼라인들은 흑인들처럼 고유 문화를 보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인의 언어와 문화를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파르테이드는 그들이 백인이 될 수 없었고 흑인 정부 때에는 또한 흑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의 방향성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농장 근로자 퇴거 문제입니다. 이 퇴거 문제는 2000년 전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도시 근교에 있는 농장들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산업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농장 근로자들의 거주지를 재건축하여 고급 주택으로 변경하는 일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장 근로자들을 퇴거시키는 일이 우선시됩니다. 이렇게 퇴거된 사람들은 새로운 타운십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은 범죄의 중심지가 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드라켄스타인 지자체에 1127개 농장에서 농장 근로자 퇴거 요청을 신청했고 그중 434개가 법원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완전한 소유지 법령에 의하면 60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그 땅에 거주한 사람 또는 농장 근로로 인해 질병과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평생을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장기 거주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의 위기입니다. 17세기 이후부터 보호정착민들은 농장 근로자들에게 급료 대신 음식과 와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떤 농장에서는 하루에 5번 제공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급료 대신에 와인으로 제공했던 방식은 300년간 지속되었다가 1961년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웨스턴 케이프 주 안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신 나이가 농장 근로자의 경우 16.8세로 조사되었는데 다른 직업군의 19.1세보다 2.3세나 적은 나이에 술을 접한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나이는 19.7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술을 마셨는지 물음에 84.6%가 술을 마셨다고 답변을 했고 지난주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셨는지에 대한 물음에 75%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2001년 인구조사 때 종교 인구조사에 의하면 칼라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종교가 아포스톨릭 처치입니다. 60만 명으로 기독교 교단 가운데 1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턴 케이프의 경우 42만 명으로 전체 아포스톨릭 처치의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6년 웨스턴 케이프에서 14.1%였던 아포스톨릭 처치는 2001년 17.2%로 큰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시몬디움 농장 지역에서 종교분포 조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드 아포스톨 처치와 뉴 아포스톨 처치에 적을 두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 아포스톨 처치는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고 꿈과 환상의 체험을 중시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도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아포스톨 처치의 교리 중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는 아프리카 전통 신앙과 혼합되어 발전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는 고린도서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년 중 3월, 7월, 11월 첫 주에 죽은 자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사도장과 지역 사도가 집전하고 고인을 대신해서 두 교육자가 세례와 성령 인침과 성만찬을 받습니다. 이 성령 인침을 통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기회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죽은 자가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을 받아 대언하기도 합니다. 칼라인 신앙인을 만나서 칼라인들의 기독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물으면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칼라인들이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진정성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외형적 형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 성경 말씀의 본질보다 예식과 의식 그리고 복장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사용하여 구원을 행위로 얻으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 삶을 성경에 기초하기보다 은사적 경험과 예언에 의존하고 성경적 진리를 깊이가 없는 피상적 언어로 인식하여 말 잘하는 사람을 신앙 좋은 신자로 오해합니다. 농정지역 칼라인 사역을 위한 선교적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칼라인들의 역사는 많은 두려움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는 경험, 질병에 의한 대량의 죽음, 노예의 삶은 그들의 삶 속 깊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칼라인들은 많은 세월 동안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노예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인들의 뜻과 감정에 맞춰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으며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유 문화가 없었기에 언제나 서양 문화를 흉내내어 자신을 표현하였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두려움으로 인해 표출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포스톨릭 처치의 사도적 권위와 제도는 또 하나의 거짓 주인이 되어서 두려움으로 그들을 참 신앙으로 가는 성령의 역사를 막고 표면적 예식과 현상으로 신앙의 진정성을 찾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아파르테헤이트로 인한 불법의 자식들이라는 정체성 의식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의 두려움은 어린아이 때부터 삶의 소망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매일 스치는 농장 근로자들의 눈빛 안에 녹아져 있는 두려움의 영을 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인 칼라인들을 위한 두려움을 파하는 중보기도와 올바른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낮아진 정체성을 높여줄 수 있는 선교적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술로 위로받는 영혼입니다. 고된 노동과 수직적 인간관계로 지친 농장 근로자들은 술로 그들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3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와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저주의 사슬로 그들의 삶을 묶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술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알코올릭 신드롬과 같은 대를 잇는 질병으로 인해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현재의 삶에서 탈출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더욱더 깊이 간섭할 수 있도록 깊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와 교회 안의 알코올릭 치유와 성경적 가치관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 비상성 안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10년에 있었던 우라잔대에서 두 가지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성숙을 이루는 급진적 순종의 제자도의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 안에 성장함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성장을 위하여 일치를 지향하는 급진적 십자가 중심의 화해의 필요성입니다. 급진적인 순종의 제자도와 급진적인 십자가 중심의 화해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요청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칼라인 형제와 자매들 삶에서 피상적 기독교의 모습이 사라지도록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급진적 순종의 제자도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가질 수 있는 기초적 신학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살아내야 할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지식적 축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기에 기초훈련이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칼라인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